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딥러닝 담당 교수 김정일입니다. 이번 주는 컨볼루션 신경망, 즉 CNN1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으며 강의는 송근실 교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할 때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 되어 있는 강의 자료도 함께 참조하시면 강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강의 자료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곧바로 강의가 시작되니까 모두 강의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분류에 특화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기존의 신경망보다 훨씬 가중치가 작으면서도 이미지 분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목차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해 공부하고 두 번째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1장 영상 처리 기술입니다. 이미지 딥러닝을 위한 컨볼루션 신경망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컴퓨터는 영상을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란 글자 그대로 컴퓨터로 영상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고 처리하고 해석하며 인식하는 영상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의미합니다.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은 적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개선은 밝기 수정, 명암 대비 개선 등 디지털 영상을 처리하여 응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고치는 작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영상 복원은 훼손되거나 오류 때문에 왜곡된 디지털 영상을 원래의 디지털 영상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영상 분석은 디지털 영상이 지닌 속성을 수치화하거나 디지털 영상에서 특정 영역 등을 추출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면 영상의 윤곽선을 찾고 색상 및 무늬 구별과 같은 작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영상 압축 기술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거나 전송하려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디지털 영상은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픽셀이란 무엇일까요? 픽셀은 픽처와 엘리먼트의 합성 조어로 우리말로는 화소로 번역됩니다. 픽셀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 단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보는 모든 문자와 이미지는 실제로는 픽셀이라고 하는 매우 작은 사각형의 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수많은 픽셀이 모자이크 타일처럼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픽셀은 해당 위치에서 그 픽셀이 가진 색상 정보를 표현하게 되고 그 픽셀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우리에게 실물과 비슷한 수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상 전체를 구성하는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더 디테일하고 선명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연 영상은 컬러와 음영이 연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컴퓨터에서 처리하는 디지털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면 자연 영상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카메라 센서에 들어온 빛이 최종적인 디지털 영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샘플링과 양자화 단계가 필요합니다. 카메라 센서에 감지된 값들은 아날로그 값이기에 무한개의 연속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에 표시하기 위해 카메라 해상도에 해당하는 유한개의 픽셀의 수만큼 입력값을 뽑아냅니다. 이것을 샘플링 단계라고 합니다. 즉, 샘플링은 아날로그의 값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단계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500만 픽셀, 700만 픽셀과 같은 이야기는 그 디지털 카메라의 샘플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00만 픽셀의 카메라로는 500만 개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수에 따라 디지털 영상의 세로와 가로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양자화는 샘플링을 통해 획득된 데이터
즉 픽셀에 숫자로 된 값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픽셀의 양자화 수준에 따라 밝기값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8비트로 양자화되었다면 밝기값의 수준은 256 레벨을 가집니다. 즉 밝기값은 0에서부터 255까지의 값들로 표현되어집니다.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이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과 컴퓨터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식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은 이미지를 인식할 때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컴퓨터의 경우는 숫자로 된 형태로 인식합니다. 숫자는 명암을 나타내며 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이고 255에 가까울수록 밝은 색입니다. 그렇다면 색상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흑백 이미지의 경우에는 한 개의 채널로, 컬러 이미지의 경우에는 RGB 3개의 채널로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명암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합니다. 흑백 이미지는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가진 2차원 배열 형태로 한 개의 채널로 구성되지만 컬러 이미지는 각 픽셀을 RGB 색상에 대한 3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합니다. 해보기 첫 번째 실습입니다. 구글 콜앱을 이용하여 흑백 영상의 픽셀 표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백 이미지에서는 모든 색이 흑백입니다. 그리고 각 픽셀은 명도를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0은 검은색을 나타내고 숫자가 커질수록 명도가 증가하여 하얀색이 됩니다. 숫자는 보통 0에서 255까지의 8비트 부호 없는 정수로 저장됩니다. 사이파이 패키지의 MISC 서브 패키지의 페이스 명령에서는 이미지 처리용 샘플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이용하여 흑백 이미지를 출력해보고 이미지의 크기 속성을 확인한 후 흑백 이미지로부터 좌측 상단의 가로 15, 세로 15 크기의 픽셀 데이터 값만 뽑아서 각 픽셀의 명도 값을 다음 그림과 같이 출력해 보겠습니다. 결과 화면을 보면 흑백 이미지 데이터는 2차원 배열 형태로 한 개의 채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콜앱에서 흑백 이미지 샘플을 불러와서 크기를 확인해 보고 결과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파이 패키지의 MISC 서브 패키지 내에 페이스 명령을 이용하면 샘플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먼저 scipy.misc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때 인수로 그레이는 true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흑백 이미지가 결과값으로 반환이 되어줍니다. 반환된 이미지의 크기 속성은 배열의 shape라고 하는 속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환된 흑백 이미지를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결과 화면과 같이 출력하려고 하면은 matplotlib 라이브러리에 pyplot 모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화면에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im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는데 뒤에 show라고 하는 메소드를 덧붙여 주게 되면 이미지가 별도의 창에 출력되어집니다. 그러면 콜앱을 열어서 우리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서 새 노트를 하나 열어주세요. 우리 코드창에 코드를 함께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port scipy.misc 에서 scipy.misc 라고 하는 패키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이미지가 저장될 파일명 그레이 페이스는 scipy.misc.face 명령이거든요. 페이스 명령 또는 메소드 같은 말입니다. 이 페이스 메소드 안에 인자로 우리가 그레이는 true, t는 대문자로 좀 써주세요. tru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흑백 이미지가 반환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왔는데 이미지의 크기 속성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러온 흑백 이미지가 그레이 페이스에 저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레이 페이스 .shape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파일에
크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셀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니까 우리가 불러온 그림 파일이 768,1024 크기의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이 하나로 되어 있는 2차원 배열 형태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768은 이미지의 세로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나오는 1024는 이미지의 가로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코드 창을 하나 삽입을 하고 768,1024 크기의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우리가 그림을 출력할 때는 매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임포트 매플롯립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matplotlib.pyplot as plt거든요. 매플롯 라이브러리 lib.pyplot 쓰려고 하면 꽤 길기 때문에 얘를 별칭으로 해서 plt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lt. 우리 흑백 이미지가 출력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레이라고 하는 명령어 메소드를 하나 입력을 해서 이제 흑백 이미지로 출력을 하고요.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을 할 때는 plt.imshow 라고 하는 명령어를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imshow 안에 출력할 인자 변수명을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출력할 그림이 gray.face이기 때문에 gray 언더바에 face 입력을 해주고요. 출력하려고 하는 그림에는 숫자 값이 있는데 얘가 명도를 표시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컬러바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t.colorbar 그리고 plt. 이제 그림이 새 창에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show라고 하는 명령어를 하나 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부분은요, 우리가 불러온 그레이페이스라고 하는 그림을 화면에다가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셀 실행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불러온 그림이 라쿤이었네요. 네, 그림 보이죠? plt.gray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바 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지금 화면에는 라쿤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진다라고 했죠. 숫자 8비트 0에서부터 255까지이기 때문에 여기 색상바가 나오게 됩니다. 0은 검정색이고 250쪽에 가깝게 되면은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로축은 크기가 우리가 768이기 때문에 세로 크기가 76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로가 1024였죠. 그래서 가로축에도 이렇게 눈금의 크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 영상과 달리 디지털 영상은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로 표현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좀 전에 불러온 라쿤 이미지도 숫자로 구성이 되어지는지 이 데이터 값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8 곱하기 1024 이미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다 확인하기는 좀 어려워서 왼쪽 상단에서 세로로 15픽셀, 가로로 15픽셀만큼의 데이터 부분만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하는데 이 숫자로 시각화할 때 히트맵 표현 방식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그래픽 표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통계용 시각화 기능이 되거든요. 매플롯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히트맵 기능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본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에 행렬을 플로팅 표시를 하고요. 다른 값에 서로 다른 값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색상의 음영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콜앱을 열어서 우리 데이터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콜앱 창이 열렸으면 새 코드를 하나 삽입을 해서 시본 패키지를 임포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시본
15는 as SNS라고 우리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ns.hitmap. 히트맵이 그려질 부분이 그레이 언더바의 페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레이 언더바의 페이스라고 입력을 하는데 이미지 전체를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15픽셀, 가로로 15픽셀이기 때문에 대가로를 넣어주고요. 먼저 0에서부터 15이기 때문에 콜론을 하나 찍어주고 끝부분을 넣어줍니다.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시작 부분, 뒷부분에는 이제 끝부분이거든요. 세로 크기.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세로 크기로 15개. 마찬가지로 가로로도 15개거든요. 그래서 콜론하고 15라고만 넣어주면 됩니다. 흑백 영상은 2차원이기 때문에 세로 크기와 가로 크기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은 히트맵 부분에 이제 숫자 값이 표시가 안 되거든요. 색상으로만 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프에다가 숫자를 표시하는 속성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NNOT는 true라고 넣어주고요. 그리고 FMT는 우리 다운표 안에 D라고 넣어주게 되면은 ANNOT true FMT D라고 하는 거는 히트맵에 숫자가 잘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매플론립 라이브러리에 show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래에 세로 크기가 보이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4까지 15개,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게 되면 0에서부터 14까지 15개, 15픽셀만큼만 히트맵으로 해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각 히트맵 계열에 따라서 색상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바로 표시가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시각으로 볼 때는 라쿤이라고 하는 이미지 형태로 보이지만 컴퓨터 내부에서는 각각의 형태가 이렇게 픽셀 단위의 숫자 값으로 해서 조합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기 두 번째 실습입니다. 이번에는 컬러 영상의 픽셀 표현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컬러 영상의 RGB 색 공간에서 색은 레드, 그린, 블루의 세 가지 색의 명도를 뜻하는 숫자가 합쳐진 벡터로 표현됩니다. 8비트 부 없는 정수를 사용하는 경우 레드는 255,0,0으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린은 0,255,0으로, 블루는 0,0,25 형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픽셀 데이터가 벡터이므로 이미지 데이터는 세로 픽셀 수와 가로 픽셀 수 형태의 2차원 배열로 표현하지 못하고 세로 픽셀 수 곱하기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색 채널 형태의 3차원 배열로 저장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항목을 색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 컬러 이미지를 불러와 보고 이미지의 크기 속성을 알아보고 다음 결과 화면과 같이 각 색상 채널에 대한 명암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콜앱에서 컬러 이미지의 크기 속성과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scipy.misc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 동일하고요. 이미지를 출력할 때도 매플론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 동일합니다. 콜앱에서 새 노트를 열고 새 코드 창에 우리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cipy.misc를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scipy.misc. 우리 이번에는 컬러 이미지는 컬러 언더바의 페이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언더바의 페이스는 scipy.misc.face. 페이스 명령 안에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인자 없이 scipy.mic.face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컬러 페이스라고 하는 변수의 이미지가 샘플 이미지가 로드가 되어집니다. 우리 속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와 색 채널이 있는지 속성 확인하기 위해서 컬러 페이스.shape 라고 입력을 했으면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행 결과 보게 되면 768 세로 사이즈, 그리고 1024
가로 사이즈, 그리고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이 세 번째는 바로 색채널을 의미합니다. 컬러 이미지는 각 픽셀을 레드, 그린, 블루 색상에 대한 3차원 배열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이미지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코드 창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면은 매플롯립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 매플롯립.pyplot as plt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plt.imshow 이번에 출력할 그림은 컬러 페이스이기 때문에 컬러 언더바의 페이스 그리고 plt.colorbar 그리고 plt.show로 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실행을 누르게 되니까 라쿤 컬러 이미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로축은 768 사이즈, 가로 크기가 가로축 1024 그리고 오른쪽에 컬러바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55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은 어두운 색, 그리고 255는 밝은 색 순으로 명암이 표시가 되어지죠. 우리가 앞에서 컬러 이미지는 RGB 3개의 채널로 레드, 그린, 블루 각각의 명암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색상을 표현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면에서 출력한 컬러 이미지도 컴퓨터 내부에서 RGB 3개의 채널에 대한 데이터 값을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지 히트맵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크기는 10픽셀, 가로 크기는 10픽셀로 해서 출력되어지는 픽셀의 수의 크기만 좀 줄여서 레드, 그린, 블루 채널별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코드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히트맵을 그리기 위해서 시본을 임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시본 as SNS 우리 그림 크기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lt.figure 안에 인자로 fig 사이즈 그림 크기를 좀 지정을 할 텐데요. 그림 크기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형식으로 해서 인자를 좀 정하는데 우리 7,3이라고 해서 그림 크기를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ns.hitmap 우리 출력할 그림이 이번에는 컬러 언더바의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안에 출력하는 부분이 그림 전체가 아니라 10픽셀만큼이거든요. 콜론 10, 세로 크기, 그리고 가로도 콜론 10, 그리고 콤마. 우리 레드 채널은 0번이거든요. 그래서 0이라고 해서 세 번째 인자 색 채널을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히트맵 위에 숫자가 표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옵션 ANNOT는 true, 콤마 FMT는 D라고 출력을 좀 하고요. 우리 색 채널이 3개이기 때문에 색 채널을 각각 구분을 하기 위해서 plt.title 제목을 좀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레드 채널이기 때문에 레드 채널 출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plt.show 닫아줍니다. 레드 채널에 대한 출력이 다 끝났으면은 동일한 방식으로 plt.figure부터 시작을 해서 plt.show까지 그린과 블루 채널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사이즈는 동일한 크기 7,3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히트맵 컬러 페이스 안에서 출력되어지는 크기는 똑같이 10,10인데 이번에는 그린 채널이거든요. 그린 채널은 채널 번호가 1입니다.
타이틀 그린 채널이기 때문에 그린 채널 plt.show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린 채널에 대한 출력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 블루 채널에 대한 출력 부분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 부분은 컬러 언더바의 페이스에 크기는 동일하게 출력할 부분이 10,10이기 때문에 콜론 10, 콜론 10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블루 채널은 채널 번호가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는 색인자를 써주고 뒷부분 옵션은 동일합니다. 타이틀 부분은 마지막 블루 채널입니다. 그리고 plt.show 다 입력이 됐으면 우리 셀 실행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결과 확인됐습니까?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이 출력이 되어집니다. 네, 컬러 이미지는 이와 같이 레드 채널에 해당하는 값, 그린 채널에 해당하는 값, 블루 채널에 해당하는 값이 각각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 세 개의 채널이 합쳐져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컬러 이미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